세월호는 세월이 가도 마르지 않는 눈물 같은 사건이었고 참사였죠. 국민 모두가 슬퍼했고 모두가 아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참사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났고 또 상대적으로 그런 세력들은 늘어났지만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런 또 기막힌 제2의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히죠. 단 한 명의 아이들도 구하지 못했다는 진실 말고 새로 밝혀진 것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딱 하나 그나마 진척이 있었던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고 세월호 조사특위 구성인데 아직도 그것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월호 일주기를 슬프게 맞이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네. 우리가 사건이 나면 물론 형사사건 이런 강력사건이 나더라도 1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장 보존이지 않습니까? 네. 바다는 왔다 갔다 움직이지만 가라앉은 세월호 자체는 그 사건의 현장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조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배를 들어 올려야 되죠. 그것은 마치 진실을 바다에서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는 것은 세월호가 인양됨으로써 드러날 진실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에 소극적인 사람들은 무엇인가 불이익과 캥기는 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하더라도 저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필요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인양해야죠. 저도 그날 이 방에서 세월호 침몰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대통령이 이틀 후인가요? 팽목항에 내려간 게 예. 거기서 즉석에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옷 벗을 생각해라. 예. 그 얘기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네. 그때는 진실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을 구조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잘못 대처하면 어느 누구라도 옷을 벗기겠다, 처벌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생각이 진실이었겠죠.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인데. 근데 그 이후로 유가족의 여한을 풀어주겠다, 언제든지 만나주겠다 한 것은 그 이후로 마음이 바뀐 건지 어쨌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거짓말로 지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세월호를 얘기하면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처럼 심지어는 무슨 종북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아니 세월호 유가족들도 뭐 야당 지지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여당 지지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 찍은 분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던 착한 아무 죄 없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대못을 받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무슨 또 득이 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권 5년 내내 가장 큰 사건이 세월호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5년 임기 끝나고 난다고 해서 세월호 문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세월호 즉시 인양해라.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정부 부처가 모든 것을 다 협조해라.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아니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이 드러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피해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의심스러워요.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고 또 일가 친척 부모들을 잃은 분들은 얼마나 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그래도 그 슬픔을 딛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아이가 죽었지만, 내 부모가 죽었지만, 내 일가 친척이 죽었지만, 그래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이후에 벌어질 더 많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위안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덕분에 그래도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것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한편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가족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희생이 됐지만 또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으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본인이 더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유가족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참 이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기 중에 사고가 일어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 조치, 안전법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로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는 거 아닐까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근데 그것을 왜 외면하고 있는지. 대통령 취임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국가 중에서 국가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국가를 보위하는 것 중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 보위의 제일 1의 임무일 텐데 헌법으로 보나 본인이 취임선서를 한 거로 보나 유가족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희생됐지만 또 다른 제2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 유가족들을 청와대를 불러서 정말 고맙다라고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은 안 하지만 가족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1차적으로 4월 16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4월 16일 날 여야 그리고 대통령 함께 뜻을 모아서 세월호를 즉시 인양한다, 인양 작업에 착수한다 라는 발표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세월호 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이 두 가지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너무나 좀 막막하고 근데 뭘 해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유인 아빠 실려갔다는 얘기 듣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단식을 했는데요. 24일간 단식을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비우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할 때 조국통일이라는 그 네 글자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추가해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가서 또 한 곳에 달고 평생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 무엇을 가족들에게 뭐 하겠다,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하루하루 살면서 평생 살면서 세월호 잊지 않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